자, 우리 세법 2부 제110회 세무회계 2급 2부 풀이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번 국세기본법상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국세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릅니다. 2번 기간은 일, 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0시부터 개시하는 경우와 출생한 경우에는 초일 산입이고요. 2번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기한으로 합니다. 맞는 편이고요. 4번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우편 도장이 찍힌 날짜, 납세자가 받는 쪽은 이제 서류를 받는 쪽은 도달주이고요. 우리가 제출하는 거는 찍힌 날짜,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국세기본법 2번 같은 문제는 좀 지역적인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깊게 다 공부하면 이 2급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좀 지역적인 문제는 기출문제로 이런 스타일도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연내납세 의무자에게 납부와 고지와 독처에 관한 서류는 모두 연내납세 의무자 전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영업소에 송달해야 됩니다. 3번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애,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4번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는 납세와 고지와 독재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 주소 영업소에 송달합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우리 국세기본법상 과세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기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실질 과세원칙이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납세 의무 확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정부 부가제도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가 아닌 납세 의무자와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이행한 때 1차 확정이다. 아닙니다. 정부 부가제도는 확정의 권한이 과세권자 정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신고납세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확정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국가가 결정할 때 그때 확정이 됩니다. 3번 정부 부가제도가 적용된 대표적인 세목이 상속세와 증여세죠. 근데 실제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했다 하더라도 확정되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력 의무 이해한 것에 불구하고 반드시 국가에서 확정을 합니다. 4번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된 대표적인 세목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있습니다. 5번 국세징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2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정지가 아니라 중단입니다. 중단은 그때부터 기존에 지난 건 없어지고요. 새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되고요. 2번 5억 미만인 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3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6번. 자, 우리 출자자의 2차 납세 의무. 1번. 주된 납세 의무자의 법인에는 이 상장 법인은 제외입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고요. 2번.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은 전액에 대해서 2차 납세를 묻힙니다. 무한 책임 사원이니까. 3번. 과점주주란 100분의 30이 아니고 100분의 50이죠. 50% 초과. 그리고 사실상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과점주주는 납부 부조액 중 출자 비율을 한도로 2차 납세 의무를 칩니다. 맞는 편이고요.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경정 청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경정 청구가 있고요. 수정 신고가 있고요. 기한 후 신고가 있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한 자. 경정 청구는 세금을 많이 낸 자. 수정 신고는 적게 낸 자. 자,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 거죠. 3번. 당초 신고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반대가 되겠죠. 반대. 이 3번의 경우는 수정신고입니다. 환급세액을 많이 신청했을 때는 수정신고고요. 당초에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로도 환급받는 거죠. 당초에 10을 신고했는데 환급세액 10을 했는데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될 금액이 20이다. 추가로 10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경정청구 등의 청구 시 감액의 확정력은 없으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할 법률상 의무를 지웁니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자, 8번. 우리 수정 신고하게 되면 혜택을 줘야 되겠죠.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자수한 개념이니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거는 70%가 아니고 75%입니다. 9번. 국세 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국세 환급금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로부터 20일이 아니고요. 30일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2번, 3번은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4번 정도 보겠습니다.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국세 환급금을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으로 본다. 맞는 편입니다. 10번. 각하 결정 사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각하는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법률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사할 자격 자체가 안 되었다. 각하입니다. 1번. 심판 청구 제기 후 심사 청구 제기하는 경우 두 개 중복할 수 없습니다. 2번.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4번. 심사 청구가 절차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각하입니다. 3번. 심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입니다. 이제 심사 청구 해보니까 납세자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이때 하는 결정이 기각입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전 우리 15일 전까지입니다. 15일 전까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미리 사전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사유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도 틀린 내용이죠. 3번.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의 장기 출장으로
도저히 세무조사가 받을 수 없다,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 가능합니다. 3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연기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4번도 틀린 내용이죠. 12번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임의로 선택 불가입니다. 법인세는 1년 이내에서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지만 소득세법은 법정화되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거주자가 해외 출국하여 비거주화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이렇게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1번 선택 불가입니다. 2번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지만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6가지 소득 이, 배, 사, 근, 연, 기 비과세, 분리과세, 비열거 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근데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 퇴직하는 게 억울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소득 합산되면 세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우리 일반인들은 뭐 부동산을 파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도 오랜 기간에 축적된 소득이 일시에 과세가 되고 다른 소득 합산되면 세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2가지는 우리 분류과세입니다. 자, 3번 우리 10월 중에 폐업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번 소득세법은 원칙은 열거주의, 법인세법은 포괄주의. 다만 소득세법의 이자나 배당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있죠. 그 무수히 많은 상품들을 법에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 예외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자금 대여 성격이 있으면 이자, 수익 분배금 성격이 있으면 배당,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3번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고요. 2번 무기명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무기명 주식은 주주명부의 주식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돈을 지급해야만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권 소유자고 이렇게 주권을 보여줘야만 비로소 회사에서 주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급받은 날이 수입식입니다. 4번 우리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은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14번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1번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업 업무 추진비는 사업장별로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2번 이자와 배당 수익은 우리 구분해서 과세하죠.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 관계없습니다. 이자 따로, 이자소득 따로, 배당소득 따로, 사업소득 따로 8가지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계산도 그렇게 하는 거죠. 3번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그 시가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합니다. 마치 부가가치세법의 개인적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듯이 개인사업자의 재고, 휴대폰 매매업자인데 휴대폰을 이 사업주가 가져가면 그만큼 소득의 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4번 모든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은 모든 사업자지만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적용받습니다.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15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주에 대한 급여. 우리 사업주는 대표자, 개인사업자니까 사업소득입니다.
2번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불산임,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공과금도 필요경비, 불산임 항목이고요. 다만 사전 약정 없이 거는 판매 장려금은 사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판매 장려금은 우리 거래처에게 우리 회사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기 때문에 사전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6번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 1번 비출자임은 사택을 제공받음을 썼느니 근로소득 과세하지 않고요. 2번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썼느니 근로소득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 우리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저리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원칙은 근로소득인데 중소기업 종업원은 예외를 해줍니다. 비과세. 4번 주택 구입 임차 자금인데 대기업이니까 과세. 그리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과세. 17번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 1번 사업장 등 물적 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서와 골동품을 양도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입니다. 항상 우리 소득세법은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소득 우선입니다. 타소득 우선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면 다른 소득 우선이고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기타 소득에 열거되면 기타 소득 과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사도 일시우발적으로 특강으로 강의하면 기타 소득이지만 이페스 코리아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하는 박종국은 사업자, 사업소득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와 골동품도 일시우발적으로 양도하면 기타 소득이지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형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파는 자는 사업자죠. 사업소득입니다. 2번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고 대가받으면 사업소득. 근데 저작자 외의 자가 양도,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 3번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익금액 5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4번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 공익사업이면 기타, 공익사업이 아니면 사업소득. 자, 18번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냐. 18번 문제는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종합소득 우리 상가임대소득 300이고요. 상가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자,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근로소득 2,500. 근데 우리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부담 최소하니까 분리과세, 종합과세하지 않고요. 실제 종합소득금액은 2,800이 됩니다. 합산과세하면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분리과세하면 적은 세율로 종결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9번 추가공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자 공제 100만 원. 4번 우리 분야자 공제의 대전제는 종합소득금액의 3천만 원 이하 거주가 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분야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0번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일반 장기보유 공제가 있고요. 우대 공제가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제. 일반은 2의 배수,
우리 우대 1세대 1주택자는 4% 곱하기 거주, 4% 곱하기 보유, 각각 40% 한도씩, 한도 최대 80%까지. 정답 4번입니다. 21번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자, 종합소득 금액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번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신고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3번 우리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의 국외 이전, 즉 출국하에 비거주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소득을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국일 전일까지 출국하는 날 소득도 예상하여 신고하라는 취지입니다. 4번 우리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 개시 지속하는 달의 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답은 4번입니다. 6개월입니다. 자, 22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 1번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2번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승인 신청에서 반기별로 납부 가능합니다. 2번 맞는 편이고요. 3번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4번 뇌물이나 알선수재, 배임수재, 자, 이런 뇌물 성격의 금품은 원천징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기타 소득입니다. 2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소득세법상 중간연합 의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퇴직과 양도는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중간연합 의무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 2번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사업소득이 없으니까 중간연합 의무 없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자 중간연합 의무가 없습니다. 4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연합 추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중간연합 결정은, 즉 국가에서 고지한 것은 없는 걸로 보겠다. 24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복식부계 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번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수익금액의 0.5%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사업용 계좌 신고 사용 불성실 가산세는 우리 복식부계 의무자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세하니까. 자, 24번 소득세법상 가산세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우리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소득세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최대 2개월 50%까지 2달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금액은 1,500이고요. 분납 기간은 2개월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0회 세무의 기급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각각 1부, 2부 뭐 2문제 정도는 디테일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세법책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 교재에 있는 내용만 보시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 없는 내용들은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이런 내용도 있다 정도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10회 세무의 2급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